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한동안 말씀 안 드린 영역인데요, 제가 시행사업을 하잖아요. 디벨로핑을 하는데 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냐면 못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현금 부자 되게 큰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컨텐츠가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밖에 구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다시 구성되고 있다, 예전에 없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여기에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은 옛날 시장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옛날 시장은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들,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있던 시장이에요. 규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영상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규제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가 그렇게 줄어든 거면 옛날에도 규제에 따라서 들쭉날쭉하지 않았겠냐. 그럼 평균값을 맞춰서 지금을 파악해야지, 규제가 심해졌다고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불정확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로 따지면은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퍼센테이지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날아가는 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래량 보시면은 가격은 급락을 하면서 거래 건수가 2,000건이 안 나왔었어요. 1,000건 이하, 600건도 있었어요. 1,000건 이하, 2,000건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다 날아간 거예요. 내 집 한 채 있는데 파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국에 분포돼 있고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랑 빌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규를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이랑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규제를, 과거의 규제들을 보면은 다주택자가 더 투자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야, 투자 좀 그만해, 가격 좀 그만 올려.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있던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변한 건데,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전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 낭비가 다 됩니다. 예전에 그만 사, 가격을 그만 올려줘, 이게 규제의 초점이었다면은 문재인 정권이랑 윤석열 정권 지금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네가 다주택자야? 그러면 죽어버려, 이거예요. 이게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 왜냐면 세금이랑 이자랑 세입자 때문이에요. 세금, 이게 뭐 종부세 같은 거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금이 무서워요. 비싸서 무서운 거 당연히 여기도 있지만 불정확해요. 이거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세금이 예전처럼 뭔가 투명하게 계산이 딱딱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세금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잘못됐을 확률, 그리고 세무사를 믿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세금이 갑자기 폭탄이 날아올 확률이 옛날에 비해서 세무사님들 표현으로 100배가 넘어요. 세무사님들 있으면 댓글 좀 부탁, 혹시 계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막 투자를 해요. 근데 갑자기 세금 폭탄이 나와요. 이럴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 이후로 100배가 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자, 그리고 세금 다음에 이자. 이자는 뭐예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0.5에서 3.5가 됐잖아요. 미국은 0.25에서 5.5가 됐어요. 한국은 7배, 미국은 11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찾는다고 해도 실제로 내는 이자는 3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배 가까이 늘었죠. 근데 대출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대출이 꼭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출을 써요. 이게 없는 얘기를 갖다 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출을 막으면 돈이 급하니까 파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출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금리만 높은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뭘 받아요.
뭐 설정비, 수수료, 뭐 선납이자, 아니면 중도상환 수수료, 선납,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이자 엄청 깨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입자. 당연히 세입자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사회적 책임, 인간적 도리는 다 해야 돼요. 여긴 당연히 동의를 하고, 여기를 기망하고 사기를 친다? 이건 감옥 가야 되고, 이건 인간 쓰레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아니라 예전이랑 달라요. 세입자분들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국가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임대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면 뭐예요? 야, 투자하지 마, 가격 좀 올리지 마가 아니라, 너 투자하는 사람이야? 네가 임대인이야? 죽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여러분 이거랑 다르죠. 다주택자 투자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시장과 다주택자 투자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건 기본값이고, 취득세 12.4% 못 늘어난다니까요. 아직도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못 늘어나는 건 못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 들어와 있던 다주택자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웃이라고요. 시장의 재편이 맞죠. 추가적으로 못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웃이라고요. 그 거래 건수 있죠. 2,000건 밑에 1,000몇 건, 아니면 1,000건도 안 되는 그 거래건 안에 다주택자가 살기 위해 던지는 매물이 계속 상당 부분 있었어요. 이걸 제가 시장에서 확인하고 전달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상단의 시장은 신고가를 쓰고 있잖아요. 여긴 다주택자가 사고 있을 확률이 1%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미치지 않고서는 안 돼요. 투자자란 개념은 주택 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사고 있냐? 무주택자,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대출이 무섭지 않은 사람, 세금 충분히 감당 가능한 사람, 세입자랑 거리가 있는 사람, 가능하면 오랫동안 전세 월세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분들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고가를 쓰고 있고, 다주택자가 분포해 있던 중단, 중하단, 하단의 시장은 계속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웃하니까, 아웃을 시키니까. 그리고 빌라 시장은 마비가 됐고, 오피스텔 시장도 일부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 시행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하단 있죠. 빌라랑 오피스텔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단에 야, 이 월세면은 그냥 사자. 왜냐면 직접 상담을 한 사례예요. 적은 건수가 아니고 요번에 20기를 진행하면서 꽤 중복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경기 주요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퍼지겠죠, 아마도. 이 월세를 내는 거가 아니라 이 월세를 내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월급이 250 또는 한 300인데 월세가 한 120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리비도 올렸거든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50인데 고정으로 150이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나가면 분위기가 월세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낼 수야 있겠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내 인생 앞으로 답이 없구나. 그럴 바에는 특례 대출이 나오잖아요. 뭐든지 간에 찾아보면은.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분들이 매매 안 했어요. 전세로 갔어요. 근데 전세가, 여러분 전세 사기 공포 끝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전세 사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네가 천재여도 못 피해간다. 그러니까 전세 시스템 자체가 수명이 다 있다는 분위기예요. 빌라 시장은 제일 심해요. 그럼 전세 안 되죠. 월세는 무섭잖아요,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매매를 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매매값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요. 지금 오피스텔 빌라 올라가봤자 몇 천이에요. 1,500, 2,500 이런 식인데, 아파트 상단을 올라가면 2억, 3억 이렇거든요.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왜 이러냐? 상단은 던지는 사람이 없고, 하단은 이 매수세가 붙어도 던지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서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단에서 만날 거예요, 이 현상이. 그리고 이 현상의 중단에서 만나는 제일 큰 비결은 뭐냐면, 신규 공급이 멈추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예전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승하더라도 예전 시장처럼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튼튼하게 상승하겠죠. 요번에 상단 시장이 상승한 것처럼. 시행도 지금 일정 가격이 넘어가면은 동네에 따라서 분양이 안 돼요. 지금 다 분양 안 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분양 되는데 중단이 없어요.
가성비가 좋아도 중단 시장은 분양이 안 돼요. 빌라랑 오피스텔 이런 건.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하단은 돼요. 하단은 왜 되느냐? 월세랑 전세가 무서우니까. 근데 그래봤자 매매 가격에 큰 자극을 주진 않아요. 상단은 공급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태형건설 기억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 하락론자 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 얘기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좀 물어나 봅시다. 태형건설 어떻게 돼가요? 난 알거든요. 사실 이쪽 업계에 있으면 다 얘기 듣고 만나기도 하니까, 관련되신 분들. 태형건설 망한다면서요. 태형건설발 PF로 부동산 시장 한번 자빠진다면서요. 대답해 주세요. 태형건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형건설이 SBS 매각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은 아세요? SBS 왜 안 팔았을까요? 태형건설을 공격하신 분들은 원했던 게 태형건설일까요? SBS일까요?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냥 위기 조장이 목적이잖아요. 헝다 사태는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이 됐나요? 중복발 디플레는요? 미국 디플레는 어때요? SBB 사태는 이제 끝났나요? 채권 시장은 안정화가 된 거예요? 대답 안 하죠? 다 써버렸거든요, 그 컨텐츠를.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어지간한 위기로 그렇게 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만 흔드는 거지. 시장 어떻게든 돌아가요. 이쪽도 다시 돌아가고 있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은 분들은 또 사업장 찾아요. 물론 예전과 다른 사업장이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힘든 건 맞지만 부동산 시장 자생력이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달라지긴 진짜 달라졌어요. 일부 수요층, 일부 공급층을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시장을 잡았었으니까,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을 잡았었으니까, 그 대가는 신규 공급 스탑이에요. 예전에 어떤 정권도 한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신규 공급이 없던 적은 없거든요. 뭐든지 뭔가를 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대출을 틀어막고, 그리고 신규 공급을 멈출 때까지 일부 수요층을 죽여 놓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을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장의 보복은 심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다들 겁에 질려서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얼버무릴 악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형건설 기억나세요, 여러분? 엄청났어요.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시장 아작난다고 하신 분들 요새 그 얘기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시장은 이미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은 서민분들이 숨통이 트이는 거지, 부동산 시장이 뭐 유동성이 들어온다? 지금 뭘로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단 시장 빼고는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자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좀 원래 사고 싶었던 분들, 옮겨 타기를 해야만 했던 분들, 이사를 해야만 했던 분들, 이렇게 눌려있던 수요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지, 뭐 금리 좀 내려갔다고 지금 갑자기 유동성 폭발해서 버스 타고 가서 산다? 이런 또 소설을 쓸 텐데 안 그래요. 시장은 어차피 7월달 피크를 찍고 좀 느려지는 편이었고, 그 안에 대출 중단 사태가 조금 더 정지 상태, 약간 얼음 역할을 했고, 시장은 또 둔촌주공 때문에 또 한동안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갈 길 가겠죠. 상당히 뻔한 시장이거든요. 쭉 가면서 25, 26.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이 이래요. 옛날 그 시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정권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까? 달라지겠죠. 시장 자체를 건드렸으니까. 하지만 이걸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그걸 보여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기반으로 빌드업 해가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